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막 이런 거 오늘 그냥 다 질문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먼저 앞에 분이 진짜 대단하세요. 10개월 만에 붙으셨어요. 1, 2차를 다. 그래서 저는 제 공부 방법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분 말을 들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현명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작년에 붙을 생각이었는데 아쉽게 떨어져서 오늘 이번에 수석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거든요. 아쉽게 수석하지 못했지만 사실 수석하겠다는 공부로 공부하는 게 안 좋아요. 왜냐면 60점?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승리자거든요. 굳이 1등 아니면 2, 3등 다 똑같은 거라서 굳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강사님들은 되게 비추천하실 텐데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이거 동영상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최근 5개년 기출 나온 거 있잖아요. 나왔던 공부 안 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공부했을 때 이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아쉽게 떨어져서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렇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다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뭐 CISG라고 하더라도 뭐 19조가 올해 나왔으면 내년 19조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할 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공부했었는데 사실 강사님들의 말 들으면 사실은 아니죠. 다 공부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제 이제 지금 이번에 붙을 때에는 수석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으니까 최근 5개년 기출도 다 봤어요. 당연히 작년에 나온 것도 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처음 공부하시는 거고 내년에 뭔가 1차를 보고 또 1차 보시는 거죠. 이번에 1차 보시고 2차를 보시면 사실 2차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금 더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려면 나왔던 거보다는 중요한데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험이 정형화된 어떤 틀이 없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왜 나와라고 할 아주 지엽적인 것도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왔던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번에 보시는 거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시면 당연히 다 가져야겠지만 그렇게 가져오는 걸 추천하고, 일단 저는 공부 방법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 받고 싶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회계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회계 정말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회계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외국어 공부하면 까먹잖아요, 금방. 회계도 마찬가지라서 공부하면 분명히 이거 내 글씨인데 막 1회독 하면 처음 다시 보면 제 글씨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까먹으려면 계속 많이 복습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회계라는 게 원가 회계도 진짜 크거든요. 회계사들 공부하면 원가가 새로운 하나 또 과목이잖아요. 근데 원가가 우리 시험에서는 초반에 앞에 있는 이론들이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복을 하시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고 자산, 유형 자산 이런 부분은 반복하시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회계 팁은요, 이거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미로 같은 거 있으면 출구부터 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좀 빨리 풀리잖아요. 회계도 어려우면 1, 2, 3, 4, 5 보기가 있잖아요. 그 보기에서 역순으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은근히 시간 없을 때 때려 맞추기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3년 복리 막 이런 거면 그 답이 7,000원이고 막 이러면 답에 있는 거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00원이 3번이면 차이가 꽤 크다라고 하면 1, 2번 둘 중에 하나 시간 없으면 찍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찍더라도 5문제 찍는 것보다 한두 문제에서 찍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문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계가 어렵게 나오면 계산 문제에서 진짜로 추풍낙엽처럼 틀리면 멘탈도 흔들려가지고 말문제는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말문제도 나오는 부분 나오게 돼서. 그리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 뭐든지 질문해주세요. 사실 제 막 무용담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뭔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질문 주시면 더 좋게. 기본 이론이요? 네네. 저는 그거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저 1차 할 때 기본 이론 진짜 2배속으로 하고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바로 문제 풀이로 갔어요. 왜냐면 기본 이론 관세법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문제로 보면 항상 남는 데서만 났고 항상 꼬는 데서만 고 문제가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면 처음에는 20문제가 있으면 뭐 17문제씩 틀리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한 10번씩 풀어보면 이제 맞추게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구나. 그 속이는 말투가 있구나. 이걸 딱 규칙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제풀이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굳이 사실 1차를 위한 시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는 1차를 되게 단기간에 준비했어서 진짜 과목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붙었거든요. 이게 2차를 같이 준비한다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차 붙고 되게 장기적으로 2차를 바라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차 붙어야지 마음 부담이 좀 없어지잖아요. 동차는 입장에서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1차, 2차.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딱히 없으시면 하나만 더 팁만 드리고 갈게요. 무역실무 과목이 되게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3대 협약 위주로 보통 많이 나오고 제가 볼 때 보험이랑 운송까지 어떻게 보면 저 5대 협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험, MIA, ICC 그리고 뭐 헤이그 비스비 이래가지고 사실 그 5대 협약 원문을 위주로 공부하면 공부량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배점이 거의 60%, 70%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먼저 듣고 협약을 공부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기본 이론도 상당히 많은데 협약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협약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UCP를 공부하실 때 UCP 먼저 공부하시고 결제를 이론을 보시거나 신용장이래. 뭐 무역 성립, 계약 성립 이런 것도 CISG 먼저 보시고 이제 기본 이론 들으면 훨씬 공부할 것도 줄어들고 요즘 트렌드에서 사실 기본 이론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운송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접근하는데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원 되게 잘 찾아오신 게 제가 여기 처음 등록했던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였어요. 별로. 왜냐면 역설적이지만 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큰 학원 맨 처음에 등록했었을 때 그 질문을 딱 올리면 진짜 일주일? 10일 정도 있다 답변이 와요. 근데 제 성격상 당장 모르는 게 막히면 공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하는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모르는 거 막 다 진짜 그 학원 끝나고도 막 30분간 선생님 붙잡아 놓고 막 질문하는 거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도 메일 독작 2분 안에 읽고 답장해 줬거든요. 진짜로. 딱 메일 보내면 2분 뒤에 읽음 나오고 바로 피드백이 있으시니까 사실 앞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현강에서 모의고사 끝까지 남았던 친구들 중에 2명은 한 명 붙었어요. 그리고 평균 60점 나오는데 아깝게 떨어지는 분도 계셨고 진짜 이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사실 합격권 오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 콘텐츠 자체도 사실 여기 있는 강사님들이 왜 일타가 아닐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위각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는 진짜로 너무 여기 학원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